안녕하세요. 슬캠 부부입니다. 오늘은 제 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퇴사한 지 2달 반 정도 지난 시점이고요. 현재는 취미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카페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 중에 한 8년 정도를 매니저 혹은 점장 뭐 이런 직책을 가지고 월급 사장이죠. 그런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퇴사 전까지 일하던 곳에서는 6년 정도를 점장으로서 일을 했었어요. 또 어떻게 운이 좀 좋아가지고 뭐 사장님들이 다 저를 좀 신뢰를 좀 깊게 주셔가지고 운영을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저한테 이제 다 이름을 해주시고 그렇게 8년을 운영자로서 일을 했네요. 마지막으로 일하던 데에서도 한 5년 정도까지는 똑같이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모든 운영권을 다 이름을 해주셨었는데요. 제가 일하던 곳이 어떤 기업의 사내 카페예요. 저는 점장이지만 운영하는 주체는 어떤 기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운영 주체가 한번 싹 물갈이가 됐어요. 제가 한 5년쯤 일했을 시점에. 운영자 측이 바뀌고 제가 너무 오래 거기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저한테 계속 미션을 던져주셨죠. 근데 상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션이 있고 적용이 어려운 미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계속 좀 적용이 어려운 미션만 계속 저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까지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안 될 것 같다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인원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최 측에서는 사람을 더 뽑아줄 수 없다. 근데 이거는 꼭 해라. 무작정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로서는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고 적용할 수 없는 미션을 계속 적용을 하라고 압박을 하니까 계속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사람을 좀 늘려주십시오. 이제 코로나가 조금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게가 엄청 바빠졌었어요. 진짜 3,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팔면서 하루에 250만 원, 많으면 300만 원, 12시간 정도 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할 테니까 인원을 늘려달라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된대요. 안 되고 빨리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거나 빨리 하래요. 이제 그렇게 저는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미션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퇴사하기 한 4개월, 5개월 전부터는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일하면서도 울고, 출근하는 길에 울고, 쉬는 시간에 울고, 퇴근하면서 울고, 그냥 힘들더라고요. 말수가 엄청 줄어들고 원래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퇴근해서 집에 오면 신랑한테 죽고 싶다 그러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신랑이 엄청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원래 저희 집에서 네거티브는 신랑이 맡고 있는데 초극 네거티브였거든요. 제가 맨날 울고 아프다 그러고 제 친구들은 이제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네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원래 개인톡을 잘 안 나누거든요. 단톡에서 이제 다 소통이 되니까 제가 너무 네거티브해져 있으니까 한 명씩 한 명씩 하루에 한 명씩 개인톡이 막 오기 시작을 해요. 친구들이 너무너무 걱정을 했대요. 제가 어떻게 될까봐. 제가 다녔던 PT샵의 PT 선생님도 회원님이 요즘 너무 걱정이 된대요. 표정도 안 좋고 힘도 없고 원래 제가 운동 그래도 꾸준히 나갔었는데 운동도 안 나가게 되고 오늘은 쌤한테 몸도 마음도 너무 힘이 들어서 조금 쉬어가고 싶어요 이랬더니 안 그래도 그래 보였다고. 뭐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애가 이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각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안 됩니다, 힘듭니다 하다가 다 yes, yes, yes. 아, 그 전에
예스 예스 하기 전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점장이잖아요. 저한테 이런 요구를 하네요. 점장님이 혹시 점장직을 내려놓으실 생각이 없으시냐.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진짜 힘듦에 극이 달해져 있을 때여서 저 좋아요. 이렇게 대뜸 얘기를 해버렸어요. 왜냐면 점장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질 일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한테 점장직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떠날 걸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제 친구들이나 저희 신랑한테 얘기했을 때 야, 그건 너 그냥 그만두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다 모두 똑같은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일단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점장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러고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제가 각성을 해서 예스 예스 예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요구사항도 다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뜻이 뭐겠어요? 제 뼈를 갈아서, 제 영혼을 갈아서, 제 모든 걸 다 갈아서 그 사람들이 주는 미션을 수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최종적으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버렸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웬만치 다 틀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저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서야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예스 예스 예스를 하니까 계속 쭉 같이 하는 거 아니었냐며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게 어디 있냐며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울면서 말씀드렸어요. 너무 힘들고 몸도 너무 안 좋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매일매일 울면서 출근했고 울면서 일을 했고 울면서 퇴근했습니다. 몸도 너무 아파요. 허리도 안 좋았고 무릎도 안 좋았고 손가락 마디마디 팔꿈치 할 거 없이 다 너무 아파요. 그렇게 울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붙잡을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인수인계까지는 다 해드릴 테니까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하고 퇴사를 했지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멘탈이 많이 회복된 상태고요.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한 2달 다녔어요. 병원에서 디스크 판정을 받고 엑스레이 기계를 켜놓고 신경주사를 한 3번 맞은 것 같아요. 아, 진짜 힘든 시간이었고 지금은 거의 완치. 그때 당시에 너무 심각했던 게 발에 감각이 없었어요. 하도 서서 일을 하니까 디스크가 이렇게 조금 빠져나와서 신경을 누른 상태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발끝부터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한 게 굉장히 늦게 돌아오더라고요. 감각이. 지금은 이제 거의 완치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취미 부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뭔가를 도전하는 걸 좀 어려워해요. 늘 하던 것만 하고 싶어 하고 취미랄 것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퇴사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뭐든지 다 도전을 하고 싶어지게 되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골프 강습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 골프는 평생에 이제 안 해보겠구나. 그랬던 스포츠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같이 일하는 형한테 야매로 배워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왔대요. 자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연애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스포츠라고 할 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몸 움직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운동을 해봤자 헬스, 필라테스 뭐 이 정도? 스포츠는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요. 저 LG 트윈스 광팬입니다. 박용택 선수 사랑해요. 은퇴를 하셨지만 신랑 따라서 사실 해본 게 좀 여러 개 있어요. 테니스도 배워봤고 서핑도 배워봤고 이상하게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골프는 일단 막 숨이 차도록 뛰어다니는 운동이 아니고 온전히 내 개인이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PT 뭐 헬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레슨을 시작을 했어요. 재밌게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물에 대한 공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서핑하다가 더 도전을 못한 게 파도에서 휩쓸려가지고 몇 바퀴 세탁기를 돌고 나니까 패닉이 너무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도전했던 게 이제 3년 전에 땄던 스쿠버 다이빙 어드밴스드 오픈워터까지 따고 왔는데 물속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물 공포증이 심해가지고 물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 물에 들어가니까 너무 고요하고 그 물속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쿠버가 너무 좋았는데 신랑이 스쿠버는 챙길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공기통도 준비해야 되고 챙길 게 많아요. 신랑이 서핑을 좋아하는 이유가 내 몸하고 서핑보드 이렇게만 있으면 즐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물속을 좋아하니까 별다른 장비 없이 내 몸만 가지고 물속을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프리다이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다이빙을 하고 싶었는데 언제 도전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지금 육아 중인 친구가 프리다이빙에 요즘 관심이 생겼다면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잘 됐다. 너도 시간적 여유가 있고 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우리 지금 당장 등록을 하자. 프리다이빙 초급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에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신랑이랑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낼 수 있고 저 사실 제 꿈은 전업주부였거든요. 다시 취직을 하겠지만 지금 전업주부거든요. 그 전에 일을 할 때는 저희 신랑이 이제 특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출근할 때도 많고 새벽에 퇴근할 때도 많고 출퇴근 시간이 조금 들쭉날쭉해요. 근데 그전에는 뭐 얼마나 번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을 한다는 이유로 신랑 출퇴근을 잘 못 챙겨주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업이다 보니 신랑이 몇 시에 출근을 하든 몇 시에 퇴근을 하든 일어나서 다 챙겨줄 수가 있네요. 너무 좋아요. 요리하는 취미도 있고 가정을 돌보는 일을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멘탈 치유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이렇게 이런 생활을 영위를 하다가 다시 취직을 하겠죠. 그리고 퇴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신랑이 엄청나게 지지를 해줬어요. 신랑이 하고 있는 일은 좀 특수한 일이라서 1년 중에 일을 하는 시즌이 있고 안 하는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신랑은 일을 하나를 마치고 나면 한 타임 쉬어가는 그런 기간이 쭉 있었는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쉼에 대한 그런 기간이 별로 없었어요. 온전히 나를 좀 내버려 두고 취미를 좀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서 우리 신랑이 매일매일 울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일을 하고 휴식이 있고 또 일을 하고 휴식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멘탈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반면에 여보는 쭉 10년 동안 그런 기간이 한 번도 없이 계속 일만 해왔으니까 지금이 딱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 나는 여보가 일을 그만두고 제대로 자신을 돌보고 취미도 좀 찾아보고 말 그대로 쉼을 좀 가질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나는 자기가 퇴사하는 걸 응원해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무 고맙게도. 신랑이 그렇게 지지를 해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퇴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냐고 하신다면 어떻게 안 불안하겠어요, 사람이. 요즘 세상은 외벌이로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인데. 근데 일단은 저의 제일 큰 지지대인 저희 신랑이 큰 응원을 해주고 있어서 마음껏 한번 쉬어볼 수 있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가 골프 연습하는 것과 프리다이빙 연습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모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사람이 엄청 이렇게까지 다운될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수 있구나 라는 걸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지키는데도 제일 중요하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감정을 고스란히 다 느낀다는 거, 그것도 참 미안했던 것 같아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기 때문에 우리 신랑이 제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이런 것도 되게 미안했고 챙겨주지도 못했고, 근데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